그 두 번째 세션은 공공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Safe Way Easy Action이라는 주제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장철순 수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장철순 수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클라우드 행사에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대표를 해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특히 이제 공공 클라우드라는 세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아직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실제 공공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어떠한 케이스도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또 발표에 초대된 것 같아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의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좀 나아가는 어떠한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먼저 그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까지 좀 다양한 연사님이시나 전 행사에서는 클라우드 정책이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는 좀 다르게 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좀 무겁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전략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2010년도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B2C 서비스들을 통해서 나온 카카오 공동체들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B2C에서 B2B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2019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B2B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을 하는 IT 플랫폼 회사로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어떠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일과 일상의 다양한 접점에서 AI를 적용한 초지능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을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IT 인프라들을 쉽게 연계하고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또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과 다양한 IT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데이터 중심의 소위 모든 기업들이 꿈꾸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짧은 젊은 기업이지만 저희가 그 짧은 3년이 안 된 기간 동안 저희가 그 1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력들이 최적의 업무 환경에서 기술과 IP, 노하우들을 축적한 것이 핵심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서 저희가 B2B 분야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기술 브랜드는 카카오 아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아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의 집합체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의 시작과 끝을 AI와 검색 기술로 연결해주는 종합 업무 플랫폼인 카카오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객센터의 어떠한 업무 혁신을
일으키고자 AI 기반의 컨택센터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 컨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카오 아이아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들을 이어주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아온 데이터들의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용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클라우드 행사인 만큼 저희 다양한 서비스 중에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카카오톡을 운영을 하면서 나온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을 쉽게 해드리고, 또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클라우드 형태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편리한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유연한 서비스 운영 등의 어떠한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카카오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공공, 국방, 그다음에 의료, 금융 등 이러한 다양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컴플라이언스의 요건들이 까다로운 이러한 분야에서 저희 카카오만의 어떠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된 서비스, 그 다음에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에 대한 주제를 논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보안이 더 강화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답들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 클라우드 사업자의 조사에 따르면은 94%의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전환한 후에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의견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보안을 구성하고 보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어떠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 보안 취약점이 높아져서 보안이 약화질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로서는 가트너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95% 이상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들이 관리자의 사용자의 관리 책임에 의해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상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의 어떠한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라는 보안 이슈에서 보안은 간혹적으로는 강화되는 보안이 강화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보안이 약화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보안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영역을 좀 좁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를 활성화를 위해서 보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클라우드 정보보호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어떠한 클라우드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발표가 되면서 다양한 의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활성화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 또는 과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보보호 기준이 나오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외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어떠한 대립된 의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라는 걸 통해서 정보보호 기준에 대한 어떠한 충족 여부를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떠한 물꼬를 터주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2020년도에 공공기관들이 공공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이용을 하면서 또 하나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클라우드로 나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어떠한 요구사항은 바로 보안 강화를 위한 어떠한 기능이나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기업들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인 세카스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한 어떠한 개선 방안으로 등급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좀 또 다른 이슈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에서 현재 2022년까지 클라우드 보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은 어떠한 걸림돌에서 현재는 디딤돌의 역할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이러한 반응들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에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수요 정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클라우드 전환 또는 도입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9가지의 어떠한 응답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이나 가장 많은 비중을 나온 응답들은 대부분 보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국가 행정 공공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는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치료에 해당되는 보안 이슈 발생 우려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시스템의 중요성과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중요도와 보안성을 좀 강화하는 입장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위에 해당되는 검토 절차의 복잡성과 9위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족은 보안 영역에서도 반드시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인증제도의 어떤 개선 방안의 하나로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또한 새로운 기로에 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가 등급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 국내 기업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이제 저희 이전 세션에서도 AWS나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도 국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또 국내 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간의 어떠한 이슈를 야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보안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호하는 어떠한 강력한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보안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의 어떠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모습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진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하나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은 반드시 클라우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떠한 큰 정책들이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통해서 기존의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할 수 없었던 어떤 법적 규제 사항들을 정비를 해서 전자정보법을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전자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공공 분야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떠한 큰 정책 흐름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작년 9월에 발표되면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어떠한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어떠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요. 이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 대국민 홈페이지나 어떠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해였다면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내부 업무 시스템과 그리고 기존의 공공 행정기관에 하였다면 국가기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정보법 개정 내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공공 행정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고해서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전자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 정보자원 통합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련된 두 개 고시를 제정을 함으로써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이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를 법제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안정성 기준을 보시면은 공공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데 네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존과 다르지는 않지만 또한 그 영역을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이번 고시 개정을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 모델도 이런 12가지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2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가지 모델들은 어디에 클라우드를 놓을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의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12가지 모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세 번째 항목은 공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즉 공공기관이 장비와 설치 그리고 모든 인프라들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술력은 민간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보안성 검토와 보안 인증 제도 내인 보안 기능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0번째에서 12번째 항목은 기존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기 때문에 CSAP 인증과 보안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번째에서 10번째에 해당이 되는 민간의 인프라를 쓰지만 공공의 어떠한 데이터 센터나 어떠한 설비 위치에 공공의 위치에 민간 데이터를 설치하는 PPP 모델이나 PPP 모델 등의 어떠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제도가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는 2015년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제도가 생성이 되었으며 2016년도에 IaaS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 SaaS 인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SaaS 인증제를 표준과 간편 제도로 등급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제도의 유효 기간을 5년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간소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DAS까지 확대를 했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이번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은 등급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로에서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핵심은 데이터 중요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공공기관 추가 보안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 핵심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 정책의 어떠한 큰 변화 속에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추구하는 것들은 공공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보안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역량으로 집중하는 데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행정공공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로 하는 이용 목적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을 부응하거나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큰 만큼 저희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보안을 기반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먼저 세이프 전략입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보안은 기본적으로 책임 공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보안,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보안들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 클라우드 내 보안, 그러니까 가상환경 내의 보안은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다양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을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업자와 고객이 함께 보안을 완성해가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CSAP 인증을 받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SAP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내 정보보호 인증과 유사는 하지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높은 수준의 보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취약점 점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면 현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100% 조치가 완료되어야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취약점 점검에서 나온 수많은 결함들을 100% 조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부터 보안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취약점들을 상시 보안 조치하는 그러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를 함으로써 타 사업자에 비해
최단기간에 CSAP 인증을 받은 쾌거를 이룩한 부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카카오 아이클라우드가 보안을 기반으로 안전된 서비스라는 것들을 입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으로서는 이지 전략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공공 분야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전환 컨설팅을 많은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받는 부분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안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공공 분야에서 기관들이 쉽게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보안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전환 사업에서 K기관은 보안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한 게 어떤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숨겨져 있던 개선 방안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떠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행을 하는데,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떠한 관리 체계를 유지를 했을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 부분들이 성과라 볼 수 있고, 관련돼서 침해 사고 대응이나 장애 대응, 그리고 보안 감사 기록에 대한 부분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가이드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지 전략으로서 저희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다양한 보안 상품들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총 9개 영역의 18개 상품들의 어떤 보안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와 판매자가 다양한 우수한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그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검증된 다양한 파트너의 솔루션을 간편하게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전문 기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판매자는 카카오의 엄격한 기술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서비스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판매자 또한 실시간 매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편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쉽고 안전하게 배포를 하고 실시간으로 자기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같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이번 세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3가지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식들이 기존의 걸림돌에서 지금 디딤돌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클라우드 활성화에 어떠한 큰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을 통해서 안전하고 쉽게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한 세이프 그리고 이지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철순 수석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수석님 잘 들었습니다. 네, 보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많이 늦어졌는데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온프리미스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를 중소업체를 통해서 이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저희 미들웨어와의 호환성 문제로 하드웨어에 대한 펌웨어라든지 OS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기능 업데이트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클라우드도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OS가 들어가고 각종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텐데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기존 온프레미스의 하드웨어 부분들을 저희가 가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가상으로 제공을 할 때 가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상 이미지를 저희 쪽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러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패치나 어떠한 패치 등에 대한 어떠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부분들을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저희 그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가상 환경을 제공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객의 그 이후에는 어떠한 패치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공유 모델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어떠한 최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도 어느 정도 어떤 패치 관리나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철순 수석님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2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섹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박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김주회 팀장님